음,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형하고 관련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것도 좀 욕이 많고 많이 화가 나서 영상에 노란 딱지, 수익 창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후로 그 형 문제 때문에 부모님 관련해서도 한번 찍다가 40분, 50분 정도 찍었는데 그거보다 욕이 너무 심해서 지우고 지금 몇 달이 지났거든요. 몇 달이 아니구나. 찍은 지는 몇 달 지난 것 같은데, 그 사건 이순으로는 1년이 넘었죠. 그리고 오늘,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한테. 그리고 제가 지금 좀 잠이 모자란 상태라 자려고 했는데 전화가 와서 신경이 쓰여서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전화 받아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그 연을 끊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좀 10분 정도 통화를 하고 알았다고 하고 이제 끊고, 요번에는 예전에 그 형 문제에 관련된 것처럼 좀 흥분한 상태가 아니라 제가 굉장히 오래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한 거라서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그래도 침착하게 이야기하고 끝났어요. 일단은 자초지종을 조금 축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문제는 발단은 전에 말했던 그 형 때문이에요. 형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도 제가 좀 이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고, 죽어서도 진짜 쫓아가서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 현생에서는 힘들죠.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법이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만 어릴 때 당하고 만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이 그놈 클 때 옆에 안 있었어. 할머니가 있었는데, 근데 보통 할머니가 있으면 그래도 애가 잘 큰단 말이에요. 얘가 그래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될 텐데 얘가 좀 그렇게 좋은 애는 아니었어. 그 후가 또 문제지. 그때처럼 계속 이제 할머니가 봐주셨으면 모르겠는데, 고향으로 데리고 와서 나도 생기고 그랬는데,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어. 나랑 그놈만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집에 서열이 생겨요. 당연히 걔가 나보다 위지. 왜냐면 그때는 몇 살 차이만 해도 신장 차이가 엄청나니까, 체급 차이가. 때리면 맞고. 그래서 집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보시는 분들, 요새는 이제 부모님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짓은 안 하시겠지만 집에 애들만 두지 마세요. 사고 발생하는 것도 문제인데 걔네끼리 싸우는 게 문제야. 그리고 비슷하면 모르겠는데 비슷하더라도 거기서 또 서열이 생기기 때문에 어른이 있어야지 그 애들이 이성적이지 못한 판단을 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 영상은 보다 보면은 그렇게 유쾌한 건 없어요. 그냥 뭐 리뷰 같은 거 먹고 요런 거는 괜찮을 수도 있어도 인생 이야기는 유쾌한 게 없어. 왜냐면 제가 그렇게 밝은 성장 과정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두드려 맞고 뭐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서, 어릴 때. 근데 요거를 이런 거를 굳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올리는 이유가, 이런 사람들은 밝은 이야기를 듣고 기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저야 이제 많이 지나갔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저랑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혹시 겪었던 사람들이 요거 보고 나도 저랬는데 저 사람 힘내서 살고 있구나, 뭐 그렇게라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지금 그런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혹은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이 이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이미 겪고 있는 아이는 뭐 좀 그래, 저 사람도 저렇게 힘들었는데 견뎌내고 살아있구나, 그리고 이런 거를 좀 봐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찍는 거예요. 어쨌든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자면,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저는 두드려 맞고 그렇게 되다가 제가 이제 좀 안 좋은 생각도 하고, 초등학생 때 죽으려는 생각 최초로 했었고, 그거 이제 펑펑 울고, 저는 살면서 저 자신을 위해서 운 적이 3번인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해서 운 적이 3번인가 밖에 없는데, 그때 왜 내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죽을 생각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부모님 생각하면서 펑펑 울었는데, 그 후로 이제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짧게 얘기하자면, 중학교 올라가서 나 괴롭히던 사람들한테 복수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운동 열심히 해서 다 복수했어요. 그거는 정말 잘한 것 같아, 내 인생에서. 그거 안 했으면 나 진짜 발 뻗고 못 잤을 거야. 근데 그 형이라는 사람한테 내가 복수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계속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고, 한 달에 꼭 한두 번은 악몽을 꾸는데, 그러겠죠. 제가 제대로 복수를 못해서. 가족이 아니었으면 제가 진짜 제대로 밟아놨을 텐데, 법이 없었으면 그보다 더 한 것도 했을 텐데. 왜냐면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만든 사람이니까. 근데 걔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를, 저한테 보복도 아닌 거를 그냥 그렇게 끝났죠. 흐지부지. 그 사람 나를 10몇 년을 괴롭혔는데, 그쵸?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전화 왔을 때 제가 이제 가족들로 생각이 안 든다. 부모님, 그 형이라고 하는 작자는 당연히 그렇고, 그 사람은 지나가는 돌멩이 똥보다 못한 인간이니까. 부모님마저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버린 게, 재작년에 전화했을 때 아버지가 너네들 때문에 라는 말을 지나가듯이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너네들이라고 묶어서 생각을 하신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게 부모님이 위해서 나올 소린가. 하물며 일방적으로 당한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방적으로 당했는데, 계속 나보고 참고 살으라고 했었는데, 내가 분명히 맞고 살아온 걸 알면서도 너네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 거기서 제가 굉장한 실망감을 느꼈고, 그 후로 제가 연락을 안 받았어요. 아버지 전화는 1년 넘어서 오늘 처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 정리한 걸 말씀을 드렸어. 사실 이거를 이렇게 유튜브를 찍을 줄 몰랐어요. 왜냐면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유튜브를 먼저 찍으려고 그랬거든. 가족에 대한 이제 정이 없다, 가족 부모로서 느껴지지 않는다, 요거에 대해서 이 마음 정리를 끝내고 그 다음에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순서가 바뀌었네요. 전화가 와서. 제가 부모님으로서 느껴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 교육, 첫째 교육을 잘 못했죠. 그렇게 해서 말은 그렇게 잘하라고 했다는데 말만 해서는 안 되죠. 옆에 있어야죠, 부모가. 망했죠. 첫째 못 길러서 둘째가 이런 지경까지 왔으니, 부모로 느껴지지 않는다, 뭐 할 지경까지 왔으니. 그리고 그때 그 어릴 때 내가 당했을 거, 내가 지금 그때로 돌아와서 똑같이 당하면 나는 못 살아. 그리고 지금 성격에 그렇게 당하지 않았겠지. 그때는 그냥 무서웠으니까. 그리고 너무 착했어, 내가. 부모님이 잘못한 게 그거예요.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쁜 거 다 알아. 근데 자식이 없는 사람도 먹고 살기 바빠요. 자식 있는 사람은 먹고 살기 바쁜데 애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 안 낳는 게 나아, 사실. 이거 봐, 내 꼴이 어때?
그 부모님 꼴이 어때 지금? 그래서 요새 아이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은 거야. 책임지지 않을 거면, 못할 거면 안 낳는 게 맞아요. 왜 그냥 본인들 욕심에. 그거 뭐가 달라. 고양이나 개 귀엽다고 데려다가 걔 무슨 똥오줌 싸고 애들 싸운다고 갖다 버리고 뭐가 달라. 자기들 바쁘다고. 응? 강아지, 고양이는 좀 나을 수도 있는데 강아지들 사놓고 걔네는 사람 없으면은 우울증 걸리는데 자기 돈 벌러 나가고 자기가 쓸쓸하다는 이유로 자기는 갔다 와서 힐링 받지만 걔는 없는 동안 계속 고통받고 있단 말이야. 걔 혼자 뭐 할 거야 집에서. 똑같아 자식도. 그렇게 책임지지 않을 거면 시작을 하지 말아야죠. 아이를 낳기 전에 자기들이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가 우리 보고 고맙다고 할까? 그 정도로 키울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낳는 게 맞아요. 저출산이고 나발이고 애를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출산이어도 상관없어. 그거는 나라 문제지. 지들 문제지. 나라에서도 뭐 맞벌이 안 할 정도로 잘 지원을 해주면은 낫겠죠? 그거를 그냥 가족 문제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로 부모님과의 관계를 오늘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는 제가 원래 전에 전화 왔을 때 말씀드리려다가 안 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어머니 놀라니까 하지 마라. 어머니한테는 하지 마라라고 해서 안 했어요. 근데 좀 그래 난 그것도. 제가 아버지가 알아서 이제 말씀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니도 부모잖아요. 왜 어머니한테 하지 말라는지 잘 모르겠어. 뭐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따르긴 하는데 제가 먼저 전화하진 않을 건데 혹시나 전화가 오면 그래도 마지막 예의상 전화 받고 어머니랑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저는 제 인생 살고 부모님은 부모님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 그 새끼는 뒤지든 말든 상관은 안 하는데 부모님도 뭐 잘하려고 하려고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알아요 저도. 뭐 IMF 터지고 돈 없고 근데 저 돈 없는 거 가지고 부모님 탓한 적은 진짜 거의 없어요. 거의. 힘들었던 게 가정 환경이 안 좋은데 돈까지 없으니까 힘들었던 거야. 그냥 돈만 없었으면 내가 그렇게 안 힘들었을걸. 그리고 돈이 많아도 그렇게 십몇 년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집에 있으면 난 그런 집에 안 살아. 거지에서 나가서 쪽박 차고 그냥 나 혼자 산에 돌아다니면서 그냥 뭐 풀 뜯어먹고 살아도 그게 차라리 행복하지. 괴롭히는 사람하고 잠깐만 괴롭혀도 되게 지옥인데 그 사람이 가족이어 봐요.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어 얘가. 그 고통을 어떻게. 제가 아버지한테 그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예전에는 참으라 했는데 본인이 안 당해서 그런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만약에 집에서 내가 당했으니까 아버지가 나보고 참으라고 하는 거지. 아버지가 만약에 십몇 년을 그놈한테 두드려 맞고 그런 굴욕을 받았으면 어머니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당했으면 그거 자기 자식이라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나? 때린 자기가 맞은 순간 갖다 버릴걸. 호적에서 파버리고. 근데 나니까 잘 모르는 거지.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감을 못하는 거지.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땡이에요. 옛날부터 몰랐던 거야. 두 사람은 그냥 먹고 살기 힘들었던 거야. 나는 그냥 살기가 힘들었던 거고. 먹고 살기는 다 힘들어요. 지금 누구나. 그렇다고 뭐 막 호의호식하게 자란 것도 아니고 가난한데 가정환경도 안 좋고. 근데 일단 스타트는 부모님이 잘못했죠. 한 사람은 어쨌든 애를 봤어야죠. 집에서. 아니면 정 안 되겠으면 진짜 동네 믿고 맡길 친구네한테 가 있으라고 하던가. 무조건 어른 있는 데 가서 어른이 제일 상위 포식자가 되게 애들끼리 싸우면 말릴 수 있게
애들은 정보를 몰라요. 벌레 같은 거 잡으면은 다 사지 분해하고 그러는 게 애들이 몰라서 그래. 자기가 당해도 몰라. 당하면 똑같이 하는 애들도 있어. 그래서 폭력적인 집안에 폭력적인 애들이 나온 거야. 다행히 나는 그러진 않았어. 내가 당했다고 학교 가서 애들한테 하진 않았어. 나는 맞으면 아픈 걸 알아서 안 했거든. 이런 애는 근데 굉장히 드물어요. 가난하고 궁핍한 환경에서 보통 사람이 단순해서 똑같이 보고 배운단 말이야.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나는 근데 그게 아니고 옛날부터 알았어. 반면교사. 어릴 때 몸으로 느꼈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지사지랑 반면교사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생각이 많아요. 사람 만날 때. 그리고 오래 지켜보고. 어쨌든 아버지가 잘못한 게, 어머니나 아버지가 잘못한 게 그거죠. 처음엔 애 기를 때 집에 없었던 거 한 명이라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하는 방식이 잘못됐어. 나보고 참으라 그랬어. 참았죠 뭐. 어쩌겠어. 그리고 만약에 고등학생 때 내가 원래 고등학교 자퇴하고 중퇴하고 만화가 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조금 낫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하다가 뭐 이제 힘들면은 집어치우고 공장 다녔을 수도 있고 집에서 좀 나가서 편하게 지냈을 수도 있겠는데 대학 갈 생각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죽어도 대학은 가야 된대. 그 대학 갔어. 가난한데 어떻게 돼? 대학교 가서 개고생했어요. 그리고 괜히 미안하고 부모님한테 나 안 간다 그랬단 말이야. 그렇게. 그리고 그 대학 가려고 공부를 얼마나 했는데 그 안 좋은 가정 환경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집에도 잘 안 들어갔어. 뒤쪽에는 친구네서 잤단 말이야. 염치 없게. 집에 가기 싫어서. 아니 못 가지. 그 개새끼 있는데.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공부를 집에서도 안 하고 친구네서 하고, 친구네서도 이 친구네 갔는데 얘가 예민한 상태잖아. 얘가 나 조금만 서운하게 하는 것 같아. 얘는 상황을 아는데 자기가 직접 겪은 게 아니잖아. 난 조금만 서운하게 하는 것 같으면 그냥 나가버렸어. 그 친구네서도. 굉장히 서운하더라고. 나는 지금 의지할 데가 걔밖에 없는데 걔가 내가 피할 수 없는 장난을 치면은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냥 괴롭힘 당하는 것 같은 거야. 옛날에. 그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오르더라고. 물론 그 친구랑 지금도 잘 지내고 있지만 걔가 철이 없었죠. 근데 그리고 나도 염치가 없었지. 거기 안 갔으면 가출소년 됐겠죠. 초등학생 때도 가출 몇 번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잡혀와서 맞았죠. 그 때릴 게 아니라 왜 했냐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냥 때렸죠. 옛날 부모님이라. 그리고 형이 나 때린다고 한 두세 번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때 왜 때리냐고 때리지 마라. 그러면은 알겠다고 하고 오는 길에 나 째려보고 다음날 뒤지게 맞고 그게 두세 번 반복되면 부모님은 나를 지켜줄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부모님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다음날에 얘가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 계속 봐야 된단 말이야. 부모님이 있었으면 내가 그 멍석말이 당하면서 뒤지게 맞고 피멍 들고 막 우는데 그 지경까지 갔겠어요? 그리고 얼굴은 안 때려. 친하니까. 몸만 때려. 악마예요, 악마. 어쨌든 간에 저는 지금 예전에 그 40분짜리 찍었을 때보다는 조금은 나은 것 같아. 그때는 굉장히 좀 찍다가 형이라는 자식하고 막 얘기 나오다 보니까 너무 흥분해서 욕을 너무 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못 올리겠더라고. 근데 지금은 생각도 많이 했고 아버지랑 통화한 것도 작년에 비해서는 좀 차분하게 한 것 같아요. 저번에 그때는 진짜 많이 흥분해가지고 좀 소리도 좀 컸는데 아무튼 언젠가 벌어질 일인데 그래도 이렇게 좀 빨리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부모님도 그냥 자기들 인생 남은 인생 사셨으면 좋겠어. 솔직히는 원망 많이 돼요. 어쩌겠어 근데 본인들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부모님이 나를 때린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애들을 못 키운 것 뿐이지. 근데 그걸 내가 받았으니까. 그리고 순서를 치면은 부모가 잘못했으니까. 첫째를 잘못 키우는 게 크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했던 걸 알기 때문에 작년까지 제가 참았던 건데 터진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내년이면 40입니다. 지금 39인데 제가 이제 짧게 살면은 더 짧게 살면 더 일찍 갈 수도 있겠지만 좀 이제 평균적으로 산다 치면은 80 정도면 저도 거의 가겠죠. 40은 살았잖아요. 남은 40은 별로 이제 돌이켜봤을 때 가족을 생각을 했을 때 좋은 생각이 하나도 없는 가족들하고 앞으로도 연 이어가고 싶지가 않더라고. 돌아가셔도 안 갈 생각이에요. 그냥 뭐 친척들이나 친구분들이 있으니까 잘 하시겠지. 내가 가서 뭐 할까. 그리고 행여나 그 자식이 내년에 뛴다면 지금 상황에서 걔가 내년에 뛴다면 굉장히 화를 주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걔는 나한테 별 악감정이 없겠지. 자기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주물렀던 놈이니까. 막바지에 싸웠다 쳐도. 근데 나는 걔를 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연락을 하다 보면 어쨌든 걔 얘기가 흘러 들어오고 부모님을 만나다 보면 걔 얘기 또 듣고 만날 수도 있게 되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여기서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할 얘기가 없네요. 왜냐면 정리를 너무 오래 해왔나 봐. 이 정도로 딱 된 것 같아. 정리가 안 됐을 때는 제가 말하면서 정리하는 스타일이라 예전에 있던 얘기 차근차근 얘기 다 끄집어내면서 하는데 지금은 중간 단계가 많이 생략이 됐어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 여기서 더 들어가면 너무 디테일해져서. 그럼 마지막 마무리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작하는 분들, 부모님들이 요거를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 사람 부모님처럼 하면 안 되겠다. 요거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 제가 반면교사는 역지사지 좋아한다 그랬죠. 요걸 보고 좀 반면교사를 느끼시고 애기들이 혼자가 있든 둘이 있든 집에 어른은 꼭 있어야 된다 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나 어릴 때보다. 근데 그래도 아직도 애들만 두고 가는 데도 있을 거예요.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면 그렇게 하고 애가 잘 크면 괜찮은데 안 크면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후회나 하나 모르겠다. 근데 본인 후회하는 것보다 애가 힘든 걸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응? 역지사지. 내가 저 애였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 우리 부모님은 역지사지 못했죠. 참으라고 했잖아요. 그 상처 고스란히 그냥 제가 계속 짊어지고 왔죠. 지금 와서 부모님이 나한테 아무리 좋은 얘기 해도 어쨌든 그때 지켜주지 못한 거예요. 부모님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죄인이라고 생각해. 나는 부모님이. 내 입장에서. 내가 부모님한테 진짜 그런 일 당하고 부모님이 지켜주지도 못하고 참으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크게 성질낸 적이 없어요. 근데 솔직히는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있어서는. 좋은 부모가 아니야. 차라리 진짜 뭐 이제 고아원이나 이런 데 있는 친구들이 어떤 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거기에서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폭력 없이 살았으면 난 그게 훨씬 나아. 그 애들한테 물어봐도 똑같을 거야. 이제 고아원인데 폭력을 당하고 있으면 당연히 나보다 더 서러울 수도 있겠지. 비슷하겠지? 뭐 어쨌든 어디든 부모가 있는데 폭력을 당하는 거나 더 서러울 수도 있겠죠. 이게 지켜주지 못하는 부모라니요.
이런 걸 보시고 부모님들은 아이들 꼭 혼자 놔두지 마시고 곁에 있었으면 좋겠고, 요거를 지금 학교 폭력이든 집에서 당하는 폭력이든, 어쨌든 집에서 당하는 폭력은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더 힘든데, 학교에서만이라도, 학교도 맨날 가야 되잖아. 잠은 안 자지만 맨날 피할 수 없는 얼굴을 볼 거란 말이에요. 저 보고 조금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야. 왜냐면 자기 괴롭혔던 애들 상대로 싸워서 이긴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했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근데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도움 받고 싶으면 진짜 필사적으로 도움 요청해. 영상도 찍고, 한번 말하고 말지 말고 가서 공부하는 이게 아니라 그런 것도 다 녹음해. 미리 녹음을 해놓으란 말이야. 선생한테 도움을 청하든 경찰서가 청하든 자기 빠꾸 먹인 거 다 녹음해서 올려요. 요새 세상 너무 좋잖아.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유튜브에 올리든 기자한테 뿌리든 그러면 고쳐진다고. 저처럼 스스로 이겨내기 힘들면 주변 사람들 최대한 이용하세요. 본인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훨씬 나아. 왜 자기가 상처받아야 돼? 잘못한 거는 자기 도와주지 못하는, 아니 일단 1차적으로 그 괴롭히는 놈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지켜주지 못하는 어른들. 그게 맞으니까 지켜주지 못하는 어른들은 잘 녹음해뒀다가 쫙 뿌려가지고 사회생활 하기 힘들게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은 멀쩡한 어른이 나타나서 도와줄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부모가 먼저 예방하는 거죠. 어린애들 이런 일 있지 않게. 아무튼 저보다 더 힘든 가정 생활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웃긴데, 그 힘든 정도는 개인 차가 있어서 누가 더 힘들다고 얘기하지 못해요, 사실은. 아무튼 요거 우울한 이야기지만,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겠지만, 저처럼 이런 일을 겪었던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아니면 지금 행복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안 좋았던 가족과의 기억은 다 버리고 제 인생을 이제 남은 인생 살아가고 싶어요. 앞으로 이제 이 정도로 우울한 이야기는 안 나오지 않을까. 가족 이야기가 제일 우울한데 다 끝났어요 이제. 앞으로 이 정도로 우울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울하지 않아. 이야기 내용이 우울한 거지 제가 우울하진 않아요. 오래 좀 생각을 하고 한 거라 속이 시원해요. 솔직히 계속 얘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먼저 전화가 와서, 앞으로 이제 오면은 그냥 무시하고 살아야죠. 안 오겠지만 혹시나 한두 번은 올 수도 있는데 안 볼 거예요. 진짜로 저는 사람 볼 때 굉장히 오래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오래 본 사람이 제 마음에서 떠나면 다시는 안 보거든요. 다시는 안 볼 거예요. 아무튼 새해 초에 그래도 빨리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다행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잘 살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이만 하고 끄겠습니다.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